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나는 애니를 보고 싶은데 애니는 도저히 안 끌린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예요.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제가 지금 방금 막 다 보고 이제 이 영상을 켰는데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온 로맨틱 어나니머스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이제 일들을 뭘 보지 고민을 하다가 넷플릭스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했는데 한효준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보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누군지 찾아봤는데 말로만 듣던 오구리 슈니지 뭐예요. 그분이 이분이었다니 너무 잘생겼잖아.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전 기억 때문에 사람을 접촉하는 게 어려운 남자랑 시선 공포증이 있는 여주가 나오는데요. 일단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예요. 완전 대기업,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제과기업의 재벌 2세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약간 이 오구리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콜릿 대회에 나갔다가 시선 공포증 때문에 도망치는 하나를 쫓아가요. 쫓아가서 당신이 만든 초콜릿이 올해 대상감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르소르베에 데려와서 초콜릿을 계속 만들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장님이 돌아가셔. 어떡해. 돌아가셔서 온 게 그 샤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쩌다가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이 서로만 괜찮은 거야. 하나는 쇼스케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을 마주칠 수 있었고, 이 샤조도 그 누구도 만지면 뭔가 막 셔츠 막 몇 벌씩 갈아입고 하는데 하나가 만지면 괜찮아.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르소르베라는 가게를 같이 열심히 운영을 해가면서 서로의 사랑도 싹 트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청이 공부해야지 하고 큰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따뜻하고 약간 응원도 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따뜻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드라마는 이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한국에서 나왔을 때부터 진짜 미쳐가지고 봤거든요. 이 막장 드라마의 재미를 잃을 수가 없고 진짜 미친 듯이 막 유튜브 몰아보기까지 다 돌려봤는데, 그래서 먼저 주인공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자 주인공은 코시바 후우카, 남자 주인공은 사토 타케루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토 타케루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여자 배우님이 너무 연기를 잘하세요. 이 여자 주인공은 원래의 삶에서는 자신감도 없고 약간 주연보다는 내 인생을 조연처럼 살아온 그런 주인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야. 어떡해요. 암에 걸려서 이렇게 시한부 생활을 하던 날 중간에 하루는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서 남편이 자기와 너무 친한, 가장 친한 절친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누워서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방에 누워서 뭘 하고 있느냐. 미사가 죽게 되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그걸로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약간 그런 분위기? 너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막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얼른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화가 난 미사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그 꼴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던 미사가 갑자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들한테 하나하나씩 복수를 해나가고 쓰레기도 치우고 친구한테도 복수를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살짝 스포기는 한데 여기서 스즈키 부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이 이전 생에서부터 미사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 드라마에서 미사를 어떻게 도와줄지 그 내용도 약간 개꿀잼이고
그게 또 로맨스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약간 막장인데 true love도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의 드라마여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약간 이러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드라마는 이 드라마 I Love You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최종엽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처음으로 봤던 드라마인데 여자 배우는 미카이도 후미,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은 최종엽님 나오십니다. 유리는 어렸을 때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이상 증상?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테오라는 역할의 남자 주인공은 이제 어느 날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고 나서 그냥 그리움에 사무쳐 빠져있던 중간에 이전에 어렸을 때 인연이 있었던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태호한테 같이 일본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한국 유학생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유리는 눈만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약간 연애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약간 어렸을 때 연애에 대해서 상처도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유리가 한국 음식 배달시켜 먹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배달 기사가 라이더 알바를 하고 있던 테오. 이 유리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연애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테오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을 일본어로 해도 마음속의 말은 한국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외국어니까. 그래서 유리는 점점 태호를 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태호는 점차적으로 유리한테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한국 연하남 플러팅을 날리게 됩니다. 계속. 하지만 이전부터 연애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던 유리이기 때문에 태호가 마구잡이로 날리는 플러팅을 다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유리의 이런 상황까지 보듬어주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제가 일본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갖고 그냥 일본인만 나오는 드라마를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익숙한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처음 접하실 때 뭔가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여기 OST가 진짜 맛돌이거든요. 요거 먼저 OST, 드라마 보기 전에 OST 준비 한 3번 정도 듣고 드라마 시작하면 이 노래의 서사가 아주 완벽해질 거니까 추천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 일본 드라마 중에 탑3 안에 드는 드라마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드라마입니다. 코이츠즈 사랑은 계속될 거야? 언제까지나.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일본 드라마 좀 봤다, 나 로맨스물 좀 좋아한다 이러면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드라마는. 일단 주인공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여자 주인공은 카미시라이시 모네 하고 남자 주인공은 사토 타케루입니다. 나나세의 고등학생 시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나나세가 길을 가던 중간에 어떤 환자가 발생해요.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 걸 저기 타스케테 구다사이 이렇게 해서 막 이 사람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 등장한 우리의 의사 선생님 텐도 센세. 그래서 텐도 센세가 어디선가 뾰로롱 하고 나타나서 타스케테 해줘요. 구해줘요, 이 환자를. 근데 그래서 고딩 마음에 불을 질러버렸죠. 텐도 센세한테 첫눈에 또매고래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텐도 센세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안 하던 공부를 5년 내내 해서 이 텐도 센세가 있는 병원까지 입사를 하게 됩니다. 안 하던 공부까지 열심히 몇 년 동안 해서 어렵게 온 이 병원인데 여기서 이 텐도 센세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가 있죠. 바로 마왕인데요. 그렇게 나나세는 마왕을 본인 남친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근데 이 나나세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옆에서 깔짝깔짝거리고 계속 실수하고, 근데 실수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일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런 역할이랄까? 근데 또 공감 천재야. 이 주변 간호 식구들이 다 도와주고 막 이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텐도 센세가 나나세한테 빠지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제부터 나오는 두 가지는 제가 진짜 완전 애정하는 드라마라고. 그 중에 하나는 5시부터 9시까지 나를 사랑한 스님. 이 드라마인데요. 저도 이거를 추천받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스님이 나온다고 해서 아니 무슨 스님이 로맨스를 찍어? 라고 했는데 뭔가 저희 나라랑 문화가 좀 달라서 이상하면서도 신기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일단 주인공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여자 주인공은 이시하라 사토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은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이시하라 사토미가 너무 공주님이라 봤어요.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뉴욕에 살고 싶어하는 영어 강사인 준코와 이쿄사라는 완전 큰 절의 차기 주지 스님이 될 뭔가 그런 대단한 인물 타카네 스님이 있습니다. 우선 준코네 부모님과 준코가 장례식이 있어서 타카네의 절에 처음 가게 됩니다. 근데 준코가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시선이 가는 거죠. 근데 이시하라 사토미면 충분히 시선이 가죠. 그래서 준코한테 첫눈에 반하게 된 타카네는 아빠뻘 정도 되는 스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요. 그 스님도 타카네를 아껴가지고 이어주게 됩니다. 준코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꽃게인데 꽃게에 걸려서 그 소개팅에 강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소개팅인 줄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부터 타카네는 준코 사랑의 인간이 되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준코가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을 어쩌다 보니 타카네가 함께 하게 되고 타카네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드라마인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이거 진짜 한 3번 정도 돌려봤고요. 마지막 드라마는 니게하지입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계속 피하다가 진짜 도저히 볼 게 없다. 뭐라도 일단 드라마는 보고 싶다 해서 시작했던 드라마인데 그냥 제 인생 드라마가 됐습니다. 일단 여자 주인공은 아라가키 유이고요.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은 호시노 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저 진짜 호시노 겐인지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근데 심지어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완전 뒤집어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뭔가 현실 반영된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모태솔로 프로 독신이라고 말하는 남자 주인공인 히라마사와 고학력의 일잘러지만 자꾸 어디선가 해고를 당하고 잘 맞는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쿠리가 나옵니다. 미쿠리는 계약직으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고를 당하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아빠가 갑자기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살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 미쿠리의 아빠가 아는 사람이었던 츠다키상을 소개를 해주게 되고 그 집에 가서 너 청소 잘하니까 가사 일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뭐 할 것도 없고 청소에는 자신이 있었던 미쿠리는 결국 그 츠다키상의 집에 가서 가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쿠리가 한 집안일이 마음에 들었던 츠자키는 고용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해서 이어나가던 중에 미쿠리 아빠랑 엄마랑 다 시골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둘 다 원활한 이득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명목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용 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한 집에서 가짜 부부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쿠리는 가사,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고 츠자키상은 그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둘은 이런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면서 서로 마음에 뭔가 모르는 그런 something이 피어나게 되지만 프로 독신인 츠자키가 자꾸 오해를 하고 이제 노력은 하지만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와 찰떡궁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사회와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에게는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마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힐링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현실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나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공감도 되고 그다음에 위로도 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꼭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교환학생 가서도 마음이 힘들 때 이 드라마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본 로맨스 드라마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만약에 모르는 드라마 있으시면 한번 꼭 봐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찐텐 로맨스 드라마를 찾아서 또 이렇게 소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유하고 싶은 일본 드라마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